11월 5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랑 NBA 11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그냥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표를 자,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 9경기랑 NBA 경기 11경기 준비했고, 저기 축구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저기 홈원정 그리고 전체 평균 저 스코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도 뭐 첼시, 비아레알, 맨시티, 인테르,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나 뉴캐슬 정도로 많이 몰릴 거예요. 몰릴 건데, 거기서 저 지표상으로 카라바흐랑 파포스 요런 애들은 뭐 브루에까지 조금 비빈다는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정배당들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시고, 너무 정배 말고 역배도 적절히 섞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구는 NBA 11경기 준비했고, 저기 원정팀 쪽에 대문자 B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백투백 표시입니다.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 경기,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이고, 오늘 경기 잡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3분 동안 골을 못 넣었을 거예요. 엔비드가 주전으로 나오면 엔비드한테 공이 가면은 되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무리도 잘 못 짓고, 마지막 3분 동안 엔비드한테 공을 조금 줬는데 다 실패했어요. 물론 맥시도 조금 실패했지만 내일 근데 또 엔비드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드가 나오는데, 이 경기 클리블랜드의 갈랜드가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렌도 마찬가지고, 뭐 백투백이란 점 감안해보면 클리블랜드가 무조건 이겨야 될 경기 같은데 배당도 너무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패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점도 덤도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간다면 언더 오버 중에서 언더 쪽으로, 왜냐하면 빠지는 선수가 좀 있을 거예요. 내일 있을 거고, 필라델피아도 어제 경기 하면서 오늘 경기 하면서 맥시랑 엔비드가 많이 뛰었고, 또 엔비드가 나오면은 점수가 별로 안 납니다.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와 유타 경기, 자, 이거 상대 상성 그 소원전 가중까지 하면 오히려 유타가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배당 자체는 디트로이트의 극정배죠. 그런데 이런 스탯상으로 비교해보면 유타 쪽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입니다. 유타는 일단 공격 리바운드 마진이 되게 좋아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캐슬러가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공격 리바운드를 캐슬러가 있을 때만큼만 해준다면 디트로이트랑 해볼만 해요. 왜냐면 디트로이트는 자유투 허용이 꼴찌예요. 꼴찌. 상대방의 자유투 허용을 많이 합니다. 유타는 아무래도 키 큰 장신 선수를 바탕으로 골밑 공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유투를 많이 얻어냅니다. 근데 캐슬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똥배당보다는 유타 프렌드로 적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디애나와 브루클린, 인디애나는 정말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한 5명 이상이 나가 있는데, 이제 한계가 이제 점점 올라올 거예요. 시아캄한테 너무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홈에서는 접전으로 가고 있는데 2경기 연속으로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겁니다. 인디애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야투가 점점 안 좋아져요. 지금 30개 팀 중에 야투 꼴찌고 유일한 40%대입니다. 야투가. 그리고 브루클린도 마찬가지예요. 브루클린은 야투율 그렇게 좋지도 않고 상대방한테 허용한 야투율이 60%대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잘 넣지를 못하고 브루클린은 겁나게 많이 먹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디애나가 정배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 배당도 없고 오히려 브루네츠가 어쩌면 브루클린이 첫 승할 타이밍 같기도 해요. 이 경기는. 그죠? 인디애나는 강팀이랑 상대로 계속 비볐는데 또 약팀 만나가지고 오히려 말리는 경기가 내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인디애나 가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간다면 브루클린 역배 쪽으로, 브루클린 플랜 쪽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보스턴과 워싱턴. 보스턴은 페이스가 30등, 워싱턴은 2등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보스턴은 이제 센터진들이 다 나가서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에는 좀 더 심한 3점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갈 때는 강팀도 잡지만 안 들어갈 때는 홈에서도 약팀한테 잡히고 해요. 오늘 경기 어떨까요? 보스턴과 워싱턴의 공통점은 자유투 획득이 적어요. 얘들은 둘 다 3점 슛 시도율이 되게 높습니다. 다만 턴오버가 보스턴은 마진이 되게 좋아요. 적게 하고 많이 유도합니다. 근데 워싱턴은 턴오버 많이 하고 적게 유도해요. 아마 이 경기는 비슷한 스타일로 경기를 할 건데 범실이 적은 보스턴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 경기를 양상 완전히 결판질 정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워싱턴이 보스턴이 덤에 걸리지 않을까. 보스턴 승에 워싱턴 풀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뉴욕과 미네소타. 자, 뉴욕이랑 미네소타는 재작년이었나요? 그 랜들이랑 타운스 둘이 트레이드 했죠. 오늘 다시 또 그 리매치업인데 뉴욕. 특별히 뉴욕은 이번 경기에서 빠지는 선수는 없어요. 뉴욕은 빠진 선수가 없고 뉴욕이 초반에 조금 흔들렸었는데 최근에 2연승 달리면서 본궤도 올라왔고, 그리고 미네소타는 내일 앤트맨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정 경기에 복귀하는 것보다 다음 경기가 홈 유타전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유타 상대로 복귀하는 게 좀 더 보기에도 좋고 선수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아마도 에드워즈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뉴욕 닉스가 아무래도 뭐 선발도 그렇고 주전도 그렇고 벤치도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홈이고, 그리고 그 미네소타가 지금 2연승 중이긴 한데 상대가 좀 약한 팀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이랑 샬럿 상대로 2연승이라서 그 승의 의미가 크게 뭐 좋진 않죠. 높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는 뉴욕 닉스가 선발 무게감과 그리고 벤치의 두터움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뉴욕 승에 뉴욕 마행까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멤피스와 휴스턴. 멤피스는 요즘에 너무 많이 많죠. 모란트가 어네피를 뛰었죠. 직접 경기 나왔는데 예전같이 않아요. 얘가 항상 경기당 1개 이상씩 덩크를 찍었는데 올 시즌에 덩크가 1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6경기가 뛰어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이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선수층 두껍지도 못하고 부상당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에 반해 휴스턴은 초반에 살짝 흔들렸지만 듀란트랑 이제 생곤이랑 이런 애들이 살아나면서 지금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야투 효율이 60% 넘어가요. 엄청납니다. 페이스는 느린데 득점력이 상당해요. 던지면 다 들어가서. 골밑 싸움도 엄청 좋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도 많이 따고, 아담스랑 생군이랑 이런 애들이 카펠라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땁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근데 오늘 그 휴스턴의 아담스가 회색깔이라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경기 멤피스가 지금 홈에서 2연패 중 총 3연패 중이라서 동기부여 자체는 멤피스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또 이래서 이 경기는
전력상으로는 휴스턴이 많이 유리한 경기는 당연한 분명한데 휴스턴 승은 배당이었고 마헨을 가기에는 조금 마헨 가기에는 덤이 7.5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경기 원정 경기도 하고 이 경기는 휴스턴 승에 마헨을 보지만 주력으로 추천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 자료상은 98대 137까지 벌어집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자모란트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선수들 다독이면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휴스턴 일 같지만 경기력적인 거 이외에 뭔가 작용한다면 멤피스가 선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댈러스와 뉴올리언즈는 이제 백투백. 오늘 경기도 비슷하게 가다가 막판에 또 무너졌죠. 뭐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스 또 햄스트링 늘어져가지고 또 못 나와요. 또 하나 두세 경기 못 나오겠죠. 얘는 뭐 시즌 시작할 때는 뭐 올 시즌 정말 몸이 좋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한 두세 경기 하고 나면 또 들어눕습니다. 올 시즌은 여지였고 나오기만 하면은 1인분 이상은 무조건 해주는 선수인데 또 이제 못 나오고 이번 경기도 못 나오고 다음 경기도 못 나오고 그 다음 경기도 못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얘가 없이 오늘 이겼습니다. 첫 승을 했는데 상대가 샬럿이었고 그 상대 샬럿도 오늘 경기에서 라멜로 볼이 빠졌죠. 걔 상대로 홈에서 4점차 신승을 거뒀고 이번 상대는 원정 댈러스전이에요. 댈러스가 어빙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AD가 없긴 하지만 자이언이 빠진 뉴올리언스가 2연승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백투백이라는 거 다 고려해보면은 2연승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쿠퍼 플래그가 공격에서도 점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수비는 원래 좋았고 이번 경기는 플래그랑 뭐 다른 선수들 홈에서 충분히 체력 빠진 뉴올리언즈를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 승에 댈러스 마헨까지 추천드립니다. 자, 덴버와 마이애미. 자, 마이애미는 아직까지 페이스 1위 유지하고 있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올 시즌에 스크린 거의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몇 초 안에 슛을 다 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사람들이 클리퍼스가 이길 거라고 했었는데 마이애미가 이겼죠. 이번 또 원정인데 상대는 이제 덴버예요. 클리퍼스 늑다리 팀이랑 좀 다릅니다. 이번 경기 제 자료상으로는 113대 116까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뭐 지표적인 것보다 덴버에서 하게 되면 마이애미가 선수층도 그렇고 덴버가 확실히 두껍습니다. 요키치라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덴버 승 마이애미가 역배를 터뜨리는 그림은 잘 보이지가 않고 다만 마이애미가 클리퍼스한테도 비비고 웬만한 팀은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덴버 상대로 프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잘 나가다가 직전 경기 피닉스한테 잡혔나요? 파회법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쨌든 올 시즌에 웬만하면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레이커스는 돈치치랑 립스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립스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브스나 돈치치 둘 중에 한 명 나오나 둘 중에 두 명이 나오나 저는 효율은 똑같다고 봐요. 오히려 한 명 나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돈치치랑 리브스는 스타일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리브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경기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샌안토니오의 웬바냐마의 파회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직접 붙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거 레이커스가 정배긴 한데 저는 레이커스 승은 크게 매력이 없고 오히려 샌안토니오 옆에 쪽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틀랜드와 오클라호마는 백투백 경기고 포틀랜드 이 팀들이 웃겨요. 포틀랜드는 올 시즌에 턴오버 유발이 1등이에요. 포틀랜드랑 붙는 팀들은 이상하게 턴오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질이 좋아요. 포틀랜드가. 그래서 상대방 실수를 많이 유도합니다. 손질이 좋아서. 그런데
그 오클라호마도 상대 턴오버 유발이 1위는 아니면 4위, 그리고 자신이 범하는 턴오버가 최소 1위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격권 넘겨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포틀랜드의 장점이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반감이 됩니다. 그죠? 포틀랜드는 슛 효율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마진이 마이너스예요. 상대방한테 슛을 더 많이 맞습니다. 활동력과 턴오버 유발로 얘들을 이끌어가는 팀인데, 그리고 역습으로. 근데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이게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오클라호마가 오늘 백투백 경기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1 같긴 한데 백투백 경기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승에 포틀랜드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와 골스, 마지막 경기가 뭐죠? 세크라멘토와 골스는 아니죠. 맞네요. 자, 세크라멘토와 골스 경기입니다. 자, 골스는 백투백이고, 그죠? 세크라멘토는 좀 빠지는 사람이,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는데, 일단 라빈이랑 사보니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골스는 커리는 안 나오고 버틀러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 다 그 에이스급들 두 명이 빠지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당 자체가 세크라멘토가 좀 정배긴 한데, 저는 세크라멘토를 올 시즌 너무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얘들 4번 자리가 없습니다. 얘들 상대한테 슛 허용하는 게 하위 5위에 5위.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슛 효율이, 상대방이 슛을 많이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마진이 너무 안 좋아요. 사보니스 혼자서 거의 공격 리바운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내일 경기 사보니스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약한 4번 5번 자리가 사보니스가 빠지면 더 약해져요. 뭐 골스의 버틀러와 뭐 커리는 뭐 1, 2옵션이긴 한데, 선수층 자체는 그 세크라멘토보다 골스가 훨씬 두껍습니다. 근데 이 경기 골스가 역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골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퀸튼 포스트라든지 쿠민가라든지 이런 애들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지고 3점 슛 싸움에서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골스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해병님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잘 안 돼가지고, 그죠?